YTN 뉴스 FM.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필요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잘 될 거야. 정청래라니까요.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스페셜 DJ 저는 정청래입니다. 잠시 후 제 정치 짝꿍 두 분, 정치권의 예리한 분석가 정스트라다무스와 강바방가와 함께 2018년 정치권 인물평전으로 정청래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이동형 작가가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소환돼서 1일 알바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니까 또 저 때문에 또 소환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2018년 정치권을 돌아보면서 어떤 인물이 뜨고 졌는지 우리 인물 세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참 땡땡인 강기정 전 의원님. 땡땡이가 뭡니까? 땡땡을 본인이 채워주셔야죠. 제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네, 이 시대의 참. 좀 이따 생각 좀 해보랍니다. 이 시대 참 좀 이따 생각하는 사람. 강기정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대 참 땡땡인 정두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대 참 미남인 정두원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초장부터 지금 아니 방송을 망치려고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참 미남인?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데 이맘때가 되면 뭐 교수님들이 또 뭐 사자성어도 뭐 발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은 2018년 사자성어 뭘 뽑혔는지 아세요? 알죠? 뭐예요? 교수신문이 매년 이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임중도원. 무슨 뜻이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역시 교수들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오고 갈 길은 멀고 나는 갈 길은 멀고. 원래 그 얘기가 이제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멀다 이런 그렇지. 단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사실은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뽑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성과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천지개벽 어떻습니까? 천지개벽?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사실은 아직 딱 꼭지가 따지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정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뭘 했어 그러지만은 지난 4월 이후에 한 6개월 보면 엄청났잖아요. 깜짝깜짝 놀랐죠. 강기정 의원이요. 네. 원래 그 국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속기사들이 잘 못 적는데요.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천천히 심했어. 하라고요? 천천히 하라고. 꼭지를 딴다. 뭔 꼭지를 따야 돼? 이제 소위 평화협정과 비핵화 이 두 꼭지를 딱 땄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됐죠. 그걸 아직 못 땄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 따게 될까요? 당연히 내년은 따야죠. 이게 더 늘어지면 안 되죠. 확실합니까? 원래는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뭐 좀 다 정리했으면 좋겠던데, 트럼프 생각이 뭔지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기정 전 의원님은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른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지금 임중도원 그랬잖아요. 정도원 의원님. 그러면 네. 짐이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짐. 짐이 아무래도 경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까? 그렇게 저는 지금 실제로 경제 현장에 가 있잖아요. 식당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아차 싶더라고요. 네.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은데
굉장히 아니 근데 어렵고요. 거기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경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픈빨인데 네.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어쨌든 쌍전벽해, 천지창조할 정도로 개벽을 했는데 경제 문제가 아직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죠. 특히 자영업 쪽은 더더욱 어렵죠. 지금 자영업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영업 대책을 몇 개 내놨는데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거 말고 몇 개 내놨는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제조업 쪽으로 가자 그래. 혁신 경제, 네.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주창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기정 의원님 근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또 전문 용어도 막 사용하고 계시네. 한때 제가 독일에서 독일의 이 인더스트리얼 4.0이 우리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은 독일은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 강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제가 또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어떤. 독일 다녀오셨죠? 그렇죠. 그럼 독일어 한마디 해주세요. 그건 독일어는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네, 어설프게. 비필 워이스 데스. 어설프게 배우다가. 아우피더젠은 알 거 아니에요? 아우피더젠. 그냥 전철 역 어떻게 이야기한지 이 정도 알고 왔어요, 그냥. 그래요? 네. 구텐탁도 모르고 그냥 왔단 네, 말이에요? 뭐 전혀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절반으로 떨어졌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8%, 부정평가는 무려 516, 51.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조금 더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이 36.3%로 떨어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25.6%로 올랐어요. 우리 정돈 의원님. 네. 이거 자유한국당이 많이 반사이익을 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보수 결집에 대한 뭐 상승 효과예요? 뭐예요 이거? 결집이라기보다도 자유한국당 반사이익이 분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 뭐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익도 사실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고 일부만 가져간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동층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1, 4분기 되면 또 충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또 상승하죠. 근로시간 단축하죠. 또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30%대가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다는데 둘이 뭐 짰어요? 아니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해요? 네.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강기정 의원님. 네. 반론 제기해 주세요. 결국은 이제 사실 외교안보 쪽의 일을 보다가 이제 경제 쪽을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 맡겨뒀던 거 아닙니까? 그 맡겨두는 과정에 경제팀이 원팀이 안 됐어요. 지난 외교안보팀은 사실은 정의용, 조국 등 뭐 임종석 또 뭐 등 외교안보팀 원팀으로 잘 헤쳐왔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금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확대경제장관회의도 열고 또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팀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거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 기조를 혁신성장론을 더 우선하는 그래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된 몇 가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을 속도 조절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바로 좋아지진 않겠지만은 결국은 좋아질 거다. 그거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할 리가 있나요. 아, 그래요? 경제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저기 당사자가 돼버리는데. 근데 네. 방향을 전환해 줘야지. 지금 이걸 그대로 밀고 가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문제를 이제 바꿔야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다 얹히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유급휴일을 최저임금에 또 산입시켜가지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거는 대통령께서 뭔가 속도 조절을 하신다 그러다가 결국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고집이 세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 유급휴일을 얹히는 문제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급휴일을 사실상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계산에 넣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넣었을 뿐이죠. 이건 뭐 유급휴일 문제는 과거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 것은 그렇다 치고 다음 해에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거 조금 고민인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은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면서 몇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절하고 속도 조절을 했고요.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혁신성장론의 핵심이 이제 우리 네. 제조업을 좀 바꾸자 한 거니까. 지금 이 방송은요, 정청래 TV에서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에게 좀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좀 질책하는 지금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네요. 쓴소리 전문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제가 안 읽으면 이 뉴스 정면승부 PD가 양복 입고 어디를 또 불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 6.9%,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호 수사관 이 연일 지금 뭐 언론을 좀 뒤덮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대검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감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내용을 정도원 의원께서 요약해 주시죠. 예, 중징계죠. 그러니까 내용은 골프 접대, 수사 개입, 또 문서 유출 뭐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과기부 특혜 임용 채용 시도 그것도 있었고요.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이제 권력과 이제 정면 대결을 벌이는 건데 사실 뭐 6급이라서 뭐 직급이 낮다고 뭐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권력과 저렇게 싸움을 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프로처럼 정면 승부를 하고 있네요. 우리 강기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기 해임 해임을 해라라고 이제 대검 감찰반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해임이라면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 거고 해임은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공직자로서 사퇴하는 건데 이걸 알았던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해임 수준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저항한 거죠. 저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습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우리 정부까지 특감 활동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타성해져서. 타성보다도 결국 이걸 잘해야지 공무원 승진이 된답니다. 네네. 이 감찰 활동이 많고 그 보고서를 많이 써야지 또 결정적을 써야지 건수를 많이 써야지 이 공무원 승진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밝혀진 거에 104개 등 뭐 더 되는데 뭘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그냥 막 주섬주섬 써서 그중에는 보고한 것도 있고 보고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걸 몇 번 경고를 맞다가 이 사람이 내가 해임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본인이 마치 양심적 내부 고발자처럼 막 떠들고 있는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 행세하고 있죠. 네. 지금 일부를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오늘 문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요.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들이에요. 조국민 정수석, 나경원 원내대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일단 나경원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이 났을 때 이건 탄핵감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지 물어보는 형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상경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김태우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먼저 요청해서. 해줬다. 네. 하지만 어쨌든 작성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엄중하게 다뤘던 사건이 이번 정부에서도 또 등장한 셈이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빨리 얘기할게요. 코드 인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 적폐청산도 더 빨리 해주세요. 정치보복, 시간이 없어요. 공영방송 등 언론장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게 많이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듣던 얘기들이 또 이 정부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부는 노무현의 이기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이기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흡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강기정 의원님, 통렬하게 반박 좀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사실상 탄핵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탄핵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어림없는 근데 얘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역풍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죠. 이걸 탄핵감이라고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그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김태호 요구를 받아서 자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감사관실의 상시적 업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오바돼서 지금 김태호 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가 첨가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결을. 예. 네, 시간이 됐어요. 근데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 들어가는데 광고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실망스럽습니다. 얼굴 붉히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울 줄 알았더니 너무 얌전하게 해요. 네, 2부는 좀 더 격렬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스페셜 DJ 정청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좋죠? 네, 2부 시작합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정두원 전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앞서 나간 정청래의 실수 멘트는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겁니다. 네, 생방을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한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요. 네. 이게 생방송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좋아요. 아슬아슬한 게 스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올해 2018년 뜬 인물과 진 인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나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올해 뜬 인물이 정도원 의원 같아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많이 떴어요 지금 언론에. 아니 이제 뭐 조금 떴지만 제가 어디 감히 오래 끼지는 못하고. 그렇습니까? 한때였어요. 올해 역시 뜬 인물은 뭐니 해도 또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실대로 가까이 얘기합니다. 올해 뜬 인물은 정도원이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이다. 네, 제가 어떻게 감히 네. 우리 그럼 강기정 의원께서는 뜬 인물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당연히 뜨는 인물은 분명하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정치 정 의원님도 해보시고 또 다른 정 의원님 네. 또 강 의원님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강 의원은 누구예요? 강기정. 본인이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퓰리즘을 떠나서 정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과감하게 어떤 뭐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난 참 박수를 받고 잘했어요. 싶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박수를 본인이 받고 싶은 거예요? 치고 싶. 아, 야 생방송이라서 참 어렵네요. 네, 박수를 치고 싶다. 치고 싶다. 네. 그래요. 그럼 뜬 인물은 정도원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고 강기정 의원은 박용진. 네. 박용진 3법. 네. 올해 물 건너갈 것 같아요. 그건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에나 봐야 되는데 올해 아무튼 그래도 그 어디 뉴스에 뽑은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이 제기했던 유치원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촉보를 보니까 김영균법,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치원 3법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리가 연기된 거죠. 330일.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근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글쎄 말이에요. 베리 슬로우 트랙이지. 그러니까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뜬 인물을 했어요. 그럼 뜬 인물.
강기정 의원님부터. 뜰 인물. 예. 2019년에 뜰 인물. 제 희망사항을 좀 보태서 이야기하면 본인 빼고. 홍남기 부총리 기획부 장관이죠. 여기가 안 뜨면 우리 정부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좀 떠야 떼야 될 것 되는 같아요. 인물이고. 뜰 인물. 뜰 인물. 뜰 인물. 이낙연 국무총리. 총리가 경제 문제를 잘하면 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명을 정해주세요. 홍남기, 이낙연. 결국 이 짝꿍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잘하면 이낙연 총리가 뜰 겁니다. 아, 이홍 커플이 뜰 거다. 둘은 한 몸입니다, 지금. 이홍 커플이 뜰 거다. 우리 정두원 의원님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낙연 총리도 뭐 뜰 인물인데 네. 저는 더 이제 유시민 작가를 더 주목하고 있죠. 계속 이왕 민 김에 계속 밀어야지. 아니, 근데 유시민 작가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사람 뭐 만난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학교 후배죠? 뭐 학교 다닐 때 보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예, 나는 모범생이었고 거기는 운동권이라서. 아니, 운동권은 모범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까도 딴 데서 얘기했지만 이분 얘기만 하면은 그냥 내 이름이 실검에 올라갈 정도로 이분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본인 실검을 위해서 끼워넣는 거예요? 끼워팔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저도 놀랬다는 거죠.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뜰 거다. 네.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 쇄신. 인지도를 높였고 왕년에는 왕싸가지. 지금 해수부 장관, 김용철 해수부 장관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정선호님. 저렇게 그런 저속한 용어 막 사용해 주세요. 우리 예. PD 방통위에 불려갈 수 있어요. 저렇게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왕싸가지였는데 네. 이제 호감도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보수층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그동안 사실 놓은 게 아니라 정치권에 떠나 있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히려 외곽에서 더 정치를 실속 있게 많이 한 셈이죠. 유 작가가 뜰 것 같다 그런 거고. 네. 정돈호님, 근데 본인이 스스로 지금 셀프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뜰까요, 안 뜰까요? 저는 저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 좀 뜨는 척 하다가 그냥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본인은 지금 뜨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같은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당위적으로 봐도 뜨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한가운데 있었던 총리 아닙니까? 그때 뭐 이분이 뭐 바른 소리 한마디 했나요? 더군다나 이분이 총리를 하면서 자기는 총리라는 자리를 누렸겠지만은 총리로서 한 일이 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별로 업적이 없어요. 그냥 총리 자기 출세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뜨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근혜 프레임에 다시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뜨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렇게 뜨는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경우죠.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누렇게 뜬 분도 있어요. 진인물. 한 명씩만 이름만 대고 지나가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뭐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누구도 관심을 안 두잖아요. 자꾸 스스로 셀프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뜨잖아요. 그래요? 뜨면 뜰수록 또 여당은 좋아하고. 아, 그런 거군요. 특히 정청래 우리 의원님이 좋아하잖아요. 홍준표 의원 많은 뜨면. 역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극 밀고 있죠. 네. 2021년이죠, 이제. 2020년 지나서 2021년. 2020년이죠. 총선 때 원래 정계 개편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이 총선 민의로 정계 개편을 하는 것만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대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두원 의원한테 혼나는데 보수 대통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 되겠죠. 지금 바른미래당에 이제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이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 앞두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없어지고 민주평화당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엄청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설령 다른 당에 안 가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 이름 갖고 나가면 낙선이 확실시되고 또 등수도 한참 저 뒤로 처지는데 그렇게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지는 게 맞죠.
강기정 의원님한테는 좀 다른 질문할게요. 광주에서 생활하시잖아요. 네. 광주에서 지금 민주당 민심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뭐 대안이 유일한 민주당이죠. 네. 네. 근데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호남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3년 전에는 뭐 완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지금 다른 당은 명함을 못 내밀고 있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정두원 의원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없어질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진영이 어떤 대통합을 해서 우리 민주당 기호 1번을 빼앗길 것 같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1번이 빼앗기지 않을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민주당은 내부 혁신을 잘해야 되지 지금 뭐 민주평화당과 어떻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번이 뺏긴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의석수가 1번이 그러니까 1당에서 2당으로 내려간다. 2당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네. 복당을 하면 그렇죠. 1번을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이 민주당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민주평화당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비상한 수단을 써야지. 왜냐하면 1번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당원들은 엄청난 거부 정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1번을 빼앗길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아무튼 좋은 사람들 잘해서 2021년에 승부하면 호남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받아지면 권역별이 뭐예요? 권역별.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평화민주당인가요? 무슨 당인가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있을 거고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박근혜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그래요? 연동형 비례대표 5당 대표 합의문이라는 게 네. 그 뭐 그냥 쓴 것 같아요. 하나만한 한. 그냥 논의를 시작한다가 합의잖아요.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냥 합의한 거죠. 정도원 의원님. 네. 이학재 의원 좀 아시잖아요. 네. 이분은 왜 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 아니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재선하려고. 이분이 친박입니까? 친박이었다가 탈색을 좀 했죠. 박근혜 비서실장 했었죠. 그렇죠. 3번이나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분의 실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아니요. 또 개인적으로 되게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왔다면서요? 예. 사적으로는 뭐. 전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염치 없는 짓이다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면서 이제 해명을 쭉 하더라고요. 염치 있는 짓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뭐 반납한 사례가. 그럼 막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전에 뉴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내놓기로 했다고 그렇게. 내놓기로? 예. 그러니까 잘한 본인 것 같아요. 스타일만 구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셈이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본인도 결국 잘 결정을 했어요. 뭐 그걸 구질구질하게 그걸 갖고 이렇게 요거 넣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바른미래당 충북 도지사 후보도 또 탈당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 입당 1호라고 하던데. 어제 했죠, 어제. 어제 했습니까? 네. 그분은 또 왜 그랬을까요? 유승민 의원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은 곤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다 멈출 것 같고 더 이상 뭐 탈당 행렬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저는 내년 2월 전당대회는 친박 후보가 뽑힐 것 같은데 친박 후보로 뽑혀서 뭐 정우택 의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세훈 또 누굽니까 김태호 두 사람이 붙어서 김태호가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기정 의원님.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 전문가 앞에서 아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도 한번 들어야죠. 아무튼 그 친박당으로 내년 전당대회 2월 전당대회 거듭나고 한 번 더 4월 총재보선 지고 나서 한 번 더 뭔가의 이합 집산이 있지 않을까. 그때 흩어져서 다시. 자, 그러면 모일 것 전문가의 같아요. 견해를 네.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자,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준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자, 안 나온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저 아직 대진표가 짜지지 않았으니까. 오세훈. 그 오세훈이 아무래도 많이 오세훈 나오겠죠? 유력하고요. 네. 근데 지금 정우택이 얘기했는데 정우택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알아도. 근데 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이 룰이 몰라.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니 보통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당원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반반입니다. 어. 그러니까 꼭 친박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네. 자유한국당 2월 당대표가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된 79명의 당협위원장이 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제는 그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작업할 때 경선을 통해서 구제 길이 열리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시간 조금 남았는데 네. 정두원 의원님 2019년 네. 본인이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새해 소망도 좋고. 예, 제 시작한 자영업이 자영업이. 적자는 안 내고 그냥 직원도 8명 생계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끔 갈게요. 제가. 네, 열심히 와주세요. 자, 우리 근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8명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은 지키고 있어요? 그거는 저 노무사가 지금 딱 옆에 붙어 있어서 저 자문을 받고 일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 독일까지 갔다 오시고 이제 다시 이제 정치활동 재개하시는데 내년에 본인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획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정부,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정부가 어려워지면 막 사람들이 거칠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 저는 그 거친 사람이 아닌 좀 응원군이 좀 돼보고 싶다 이런 정도 마음은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인 희망은 없어요? 뭐 전혀 없어요. 억울하게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죠. 100% 공익적 인간이네. 네. 개인의 뭐는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내가 대신 해줬습니다. 저런 말은 좀 거짓말 같아. 개인의 어떤 응? 요즘 이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하면서 이 원래 혼수 두는 것이 두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바둑판, 장기판을. 그래서 그런 재미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짧게 5초씩. 오늘 방송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도는 또 나오고 싶죠? 정청래 붙박이로 하면 저도 나오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이런 정도 생각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두원, 강기정 두 정치고수와 함께한 우리 YTN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대신해서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오늘 1, 2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스페셜 DJ 저 정청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